21페이지 피시면 노트는 거기 보면 각종 등기 절차 해가지고 이제 내용에 따른 분류에서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 말소 등기나 말소 회복 등기, 그다음에 기타 가등기나 촉탁 등기 이런 내용이 나와 있을 거예요. 물론 멸실 등기나 부기 등기 이런 것도 있지만 부기 등기는 앞에서 등기 종료할 때 이미 얘기해 줬고 멸실 등기 특별하게 뭐 1개월 내에 하면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뭐 과태료가 다 없어졌다 뭐 이런 정도 내용 이외에는 특별한 게 없어서 따로 설명할 게 없습니다. 우선 변경, 경정 등기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자 변경 등기하고 경정 등기 요 공통점 뭡니까? 변경, 경정 등기 공통점. 등기와 실체 관계 어떻다? 일부. 등기와 실체관계 일부가 불일치한다. 차이점 뭐야? 변경 등기는 후발적 사유로 일부일치, 경정 등기는 원시적 사유로 일부일치. 이런 차이밖에 없지. 그러면 변경, 경정 등기가 어디서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등기부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등기부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어디가 있어?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죠. 표제부에서는 변경 등기도 있고 경정 등기 마찬가지. 갑구나 을구에서는 변경, 경정 마찬가지. 표제부에서 하는 등기는 자 이것은 부동산 변경 등기나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말하고 권리 변동이 생겨 안 생겨? 표제부는 건물 증축했거나 지목을 바꿨어요. 토지 바꿔야 되지. 등기부 표제부도 권리 변동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그럼 상대방 있어 없어? 상대방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다 표제부 등기는 다 뭐야 이게? 단독 신청이에요. 여기 상대방이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실관계, 이 표제는 부동산 표시를 말하고 부동산 표시, 이 부동산 표시는 사실관계야. 이 부동산 표시 기준 어디야? 대장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대장 등록, 이 대장의 등록을 먼저 선행하라. 선행하라는 것은 대장부터 고치고 나서 대장 등본을 첨부해서 등기한다는 얘기예요. 건물 증축했다, 면적 바뀌었지, 지목을 바꿨다, 전부 다 뭐야? 대장, 토지 대장이나 건축 대장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표제부의 등기는 뭐가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신청 의무가 있다 그랬지. 신청 의무. 즉 이건 부동산 등기법에 가면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키기 위해서 1개월 이내에 1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의무가 부여되어 있어요. 등기법상. 부동산 등기법. 그래서 의무가 있지만 위반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뭐가 없다고? 과태료는 없어. 다. 토지 건물 묻지 않고 다 과태료 없습니다. 토지는 원래부터 없었고 건물도 작년에 바뀌어서 과태료가 없어요. 그 다음에 표제부의 등기. 이 등기 형식은 항상 표제는 무슨 등기밖에 안 난다? 주등기밖에 안 해. 표제부의 등기는 무조건 주등기예요. 부기 등기 없습니다. 특징이 이렇게 나와. 그러면 갑구나 을구엔 무슨 등기가 할까?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권리 변경이나 경정. 권리를 변경하거나 경정. 경정은 그냥 같이 따라갑니다. 변경에 같이 붙이면 돼. 원시적인 차이밖에 없어. 원시적. 당초 이 등기 절차에서 차이가 생겼다. 그 다음에 여기 갑구나 을구는 뭐가 기록되죠? 여기다 갑구나 을구는 뭐가 기록된다? 등기 명의. 명의자가 들어가지? 그럼 명의자들이 무엇이 바뀔 수 있어? 주소 변동이나 이름 개명이 있을 수 있죠? 여기가 뭐가 있다? 권리 말고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명의인의 표시인 주소나 이름 개명 이런 표시 변경 등기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권리 변경 등기와 이 차이점이 뭐냐? 권리 변경 등기는 자 여기 권리 변경은 이것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공동 신청. 여기는 공동 신청이 원칙이다. 이게 원칙이다. 공동 신청 해야 되고 그다음에 권리 변경 등기에서는 등기 형식을 물어보면 여기 부기 등기. 부기 등기가 원칙인데 문제는 부기 등기가 원칙인데 부기 등기에서 여기서 등기상 뭐가 등장한다? 여기서 등기상 이해관계인 나와. 요 문제가 다 연결돼 나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면 승낙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승낙서 있으면 부기 등기고 없으면 주등기. 등기 형식 차이 난다는 말이에요. 자, 권리 변경은 부기 등기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자, 이해관계 있으면 승낙서 유무에 따라 등기 형식이 달라진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승낙서 유무에 따라 등기 형식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 권리 변경 등기 여기는 전부 다 뭐가 없어? 신청 의무 자체는 없어요. 권리 변경 등기 신청 의무 자체 이런 건 원래 없습니다.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명의자 주소 변경, 이름 개명, 권리 변동이 안 생기니까 뭐야? 이건 항상 단독. 언제나 단독 신청해. 이건 항상 뭐야? 항상 보기 등기야. 그리고 신청 의무도 없어요. 신청 의무도 없다. 의무조차도 없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 중에서 이 표제부에서 하는 권리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관련해서는 바로 등기 기록 개설 폐쇄 문제. 등기 기록의 개설이나 폐쇄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토지를 면적을 증가시켜. 그러면 여러분들 토지 경우 이해하기 쉽게 토지 건물까지 가면 좀 복잡하니까 요걸 보세요. 토지를 자 분필 등기, 그다음 뭐가 있어? 합필 등기, 그다음에 분합필 등기. 토지만 일단 보세요. 건물까지 하면 여러분들 머리가 또 아플 수 있으니까 분합필 등기. 이 분합필 등기를 토지 합병 등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 분필이냐 합필이냐 분합필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지적에서 여러분 토지 지적에서 토지를 자른다, 합친다, 잘라 붙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분필은 한 필지를 어떻게 하는 거야?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 등록하는 거. 이거를 만약에 잘랐다. 그러면 기준이 한 필지가 잘라졌어. 지번 부여해야 되지? 면적 결정에 똑같이 반원 잘랐다면 이게 측량해가지고 250제곱미터 두 개 나왔어. 그러면 종래 10번지의 토지 등기부 표지의 면적이 얼마에서 500에 었는데 면적이 얼마 줄어들었어? 250 바뀌었지? 면적이 줄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앞에서 뭐 하는 거야? 표지에 비해서 면적을 변경해 줘. 이게 뭐야? 부동산 표시 변경. 즉 부동산 변경 등기를 한다는 거야.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 변경을 해야 돼. 이때 요 11번이 새로 생겼으니까 등기부 만들어야 될까 없애야 될까? 등기부 만들어야 돼 없애야 돼? 11번이 새로 생겼지? 등기부를 어떻게 돼 여기는? 개설해야 돼 개설. 이건 새로 등기 기록을 어떻게 한다? 개설. 없던 등기를 만들어야 돼 이거. 분필 등기하면 등기부가 어떻게 된다고? 개설돼. 표제부에서 이걸 표제부에서 500제곱미터를 얼마를 바꾸고 250제곱미터로 변경 등기를 하고 어디서? 요 표제부에서. 그 다음에 요건 등기를 어떻게 한다고? 새로 만들어줘야 돼. 개설해야 돼. 알았어요? 그럼 거꾸로 보세요. 합필 등기하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야 돼. 지적에서 뭐라고 표현했어? 이걸 토지 합병이라고 배웠어. 그럼 등기하면 뭐라고 한다고? 합필 등기. 합필 등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자, 두 필지 합쳤어. 500제곱미터의 두 필지, 1필지 요건이 성립돼서 A 소유 토지 두 개를 합쳤어. 지번 어떻게 결정한다? 선순위 지번. 면적 합산 처리.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10번지 면적이 얼마로 바뀌었어? 500에서 1000으로 바뀌었으니까 표제부에서 무슨 등기한다? 부동산 변경 등기만 해주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11번지 이거 어디로 간 거 이거? 이건 어디로 갔어? 여기 합쳐놨으니까 이거 없애야 되지? 등기기록을 어떻게 한다? 11번지 등기기록은 폐쇄시켜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려. 다시 한번 이건 원리만 알면 돼. 암기하는 게 아니야. 분필 잘라. 그럼 등기부에서 표제부에서 변경하고 등기기록을 뭐 한다고? 개설해야 돼. 합쳐 합필 등기. 그러면 표제부에서 면적을 바꿔주고 등기를 없애야 돼. 알았어요? 이거 원리 이해됩니까? 이거 암기하는 게 아니고 원리 자르고 합칠 때 어떻게 변동이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원리를. 그 다음에 여기 분합필 등기하는 거. 이건 뭐냐? 이거는 분필도 아니고 합필도 아니고 자 10번지 11번지 토지 있어. 소유자가 어떻게 했느냐? 10번지의 일부를 잘라서 여기 한 요만큼 100제곱미터를 잘라서 여기다 붙였어. 이게 뭐야? 토지를 잘라서 합쳤어. 분필과 합필 동시에 생겼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10번지 표지에서 면적이 얼마로 바뀌어야 돼? 100만큼 잘라냈어. 얼마로 바뀌어야 돼? 400제곱미터로 바꿔야 되지? 면적 바뀌었잖아 이렇게. 이거 10번지. 11번지 합쳐놨으니까 면적이 늘어났지 이거만큼. 이건 어떻게 바뀌었어 이거는? 이거는 면적이 어떻게 바뀌었다? 600제곱미터로 면적이 바뀌었지? 면적 500, 600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분합필 등기하게 되면 등기 기록을 없애거나 새로 만드는 거 있어 없어? 여기 없애고 새로 만드는 거 있어 없어? 예? 없잖아. 개설한 것도 없고 폐쇄한 것도 없고
원래 10번지 토지등기부 표지의 면적만 바꿔줬고 11번지도 면적만 바꿔줬잖아. 개설 폐쇄가 있다 없다? 없어. 이 분합필 등기를 다시 이거를 등기해 오면 합병 등기라고 그래. 합병 등기. 지적 합병과 다른 거예요. 자, 지적에서 토지 분할은 분필 등기. 자, 지적에서 토지 합병은 합필 등기 등기 오면, 지적에서 분할 합병을 동시에 행기면 분합필 등기하는데 이게 바로 토지 합병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분필 등기하면 부동산 변경 등기하면서 등기 기록을 개설해야 되고, 합필 등기하면 부동산 변경 등기하면서 등기를 폐쇄해야 되고, 분합필 등기하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만 하지 개설도 없고 폐쇄도 없다. 원리 이해갑니까? 이 원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합치고 나누고 잘라 붙이고 할 때 등기 기록이 없어지느냐, 새로 만들어야 되냐, 변동이 없느냐. 이해되죠? 네. 원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21페이지 강의 노트에서는 거의 그림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지적에서 배웠던 요거 합필 등기와 관련해서 요 합필 등기 지적에서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지적에서 토지 합병을 전제로 하는 거지. 자, 요걸 잘 지적과 등기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지적에서 배울 때 토지 이동 중에 뭐가 있다? 합병, 토지 합병이라는 게 있어. 토지의 합병. 합병 의무 원칙적으로 없다 했지. 다만 예외적으로 공동주택의 부지거나 공공용 토지 지목 11가지, 도제하고요, 철수, 확장, 공채. 암기했던 거지? 합병 의무가 있다. 그러면 합병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야?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몇 필지로?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걸 지적에서 뭐라고? 토지 합병. 자, 똑같이 여기 둔산 여기 서구청에서 소유자가 가서 이걸 합쳐주세요라고 합병 신청했더니 알았습니다. 집원은 선수인 집원 면적 합산 처리해서 뭘 정리했다?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공부 정리. 토지 합병을 시켜놨어. 그럼 토지 대장 하나로 만들어졌지?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이제 등기소에 가서 요 등기할 때 무슨 등기해야 돼? 여기는 합필 등기해야 돼. 합필 등기. 합필 등기도 등기소에 가면 등기부가 두 개 있죠. 여기 10번지 토지 등기 기록, 11번지 토지 등기 기록 있어. 표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 여기도. 그럼 이걸 하나로 합쳐주세요. 이게 뭐라고? 합필 등기. 그러면 합필 등기할 때 어떻게 한다? 10번지 토지 등기부의 면적은 얼마로? 바꾸어주고 이걸 폐쇄시켜버리는 거예요. 합필 등기한 거예요. 그러면 대장과 여기 이쪽에 지적에서의 대장하고 이제 여기 등기부 등기록상 서로 딱 맞았지.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렇죠? 알았어요? 이게 이원적 공시 방법이란 말이야. 그런데 지적에서 뭐가 있어서 이렇게 지적에서 이걸 합병이라는데 합병이 뭐가 있었어? 제한사유? 배웠죠? 합병할 수 없는 거. 뭐야? 합병 후에는 반드시 몇 필지가 된다? 한 필지가 되니까 1필지 요건이 충족하지 못한 거. 1필지 되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추라고 했지? 6가지. 그게 뭐야? 지, 축, 소, 등. 이게 뭐야? 첫째, 지번 부여적이 같을 것, 집안이 연속될 것, 용도인 지목이 같을 것, 축척 같고 소유자 같고 등기 여부 같다. 요것을 충족해야 한 필지가 되니까 이 요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합필 등기할 수가 없다. 제한사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뭘 배웠어? 합필이 되는 권리와 안 되는 권리가 있다 했지? 어떤 거? 임차권과 창설적 공동저당과 용익물권 이걸 뺀 나머지 권리는 합필 등기할 수 없다 했어. 그래서 임차권, 창설적 공동저당, 용익물권인 지상권, 승역지, 지역권, 전세권 이외의 등기가 있으면 합필할 수 없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A 소유 11번지에 자 B가 가압류를 해놨어. 합필 등기할 수 있어 없어? 가압류에는 토지와 없는 토지 합필할 수 있어 없어? 여기 되는 권리가 아니지? 임창용 아닌 가압류 밑에 못해. 여기 안 들어가 있잖아. 못한다는 거 합필 등기 각각. 그러면 여기에 10번지에 여기 11번이 그대로 있는데 여기는 B라는 사람이 여기다 뭘 했느냐? 저당권 설정했어. 그럼 저당권 설정된 토지와 안 된 토지 합필할 수 있느냐? 임창용 없으니까 안 되는 거. 여기 있네. 합필할 수 없어. 이 문제니까 임창용하면 다 끝난 거지. 합필 제한사유. 그럼 이게 그대로 지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련한 법률 이 내용이 등기법에 그대로 옮겨와 다시.
등기법에 가보니까 부동산 등기법 37조에 가면 여기 뭐가 나와 이제 하필 제한. 이게 뭐야? 하필링 할 수 없다 이런 얘기. 그럼 똑같죠. 두 필지상을 한 필지 합치는 거니까 이걸 그대로 여기다 적용하니까 37조가 뭐라고 나왔어? 1필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임창용 이외의 등기가 있으면 하필할 수 없다. 똑같은 거예요. 뭐 이거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다시 반복하는 거지. 근데 등기에 오면 뭐가 하나 더 나오냐? 여기에 38조 하필 특례라는 게 나와. 특례. 지적과 다른 게 하나 딱 등장해. 하필 특례. 즉 하필 제한 사유가 있어도 하필링 할 수 있는 경우가 나와요. 그럼 이 특례는 언제 적용하는 거냐? 요거는 똑같으니까 볼 것도 없어 이거는. 근데 이 특례라는 것은 반드시 조건이 이걸 적용할 조건이 나와요. 조건 뭐냐면 이렇게 시간적 제약이 있어요. 합병 절차를 마치고 하필 등기하기 전이라는 요 사이에 변화가 생겨야 돼. 요 사이에. 자, 지적에 따라 합병 절차를 마치고 지금 하필 등기하기 전 요 사이 조건이 요 시간적으로 요 사이에 변화가 생겨야 돼. 예를 들어서 지금 6월 10일 날 토지를 합병시켰어. 지금 6월 20 오늘 하필 등기하려고 봤더니 요 사이에 6월 15일 날 B라는 사람이 바로 11번지 토지에 가압류를 걸어놨어. 채권자가. 그러면 6월 10일 날은 멀쩡해서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합병을 해줬는데 지적공무원이 여기 대전광 서구청에 가서 소유자가 딱 하나를 합쳐놨어. 근데 지금 뭐가 문제된다? 등기소에 가서 보니까 하필 등기는 아직 안 해놨었어. 근데 그 사이에 15일 날 여기에 가압류가 들어와 있네. 할 수 있죠? 가압류 채권자 언제든지 등기부에 가압류 걸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가압류 하필링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임창용 이외 여기 할 수 없는 거네? 그럼 등기관이 하필링 해줄까 안 해줄까? 당연히 각하 여기서 요건 제한사유 있으니까 하필 안 해줘. 각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등기부는 하필링이 안 되니까 따로따로 있고 토지대장은 하나로 있고 뭐가 안 맞지? 그럼 원래부터 가압류가 있었으면 이 각하하면 대장소관청에 통지해서 직권정정 이걸 합병정 상태로 직권정정 사유에 들어가 있어요. 8번째. 그런데 이거는 요때 서구청에는 지적공무원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또 요때 등기관도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둘 다 잘못한 게 없어. 서로 안 맞아. 그래서 이런 경우를 시정하기 특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건 언제 이렇게 합병 절차를 지적에 따라 합병 절차 마치고 하필 등기 전 요 사이에 하필 제한 사유가 생기거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요 특례가 정되면 무조건 하필 등기 할 수 있다. 하면 돼.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도대체 이 하필 등기를. 요 때는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B가 가압류였을 때 얘는 11번지만 가압류였잖아요. 근데 요걸 하필 등기 해주면 B는 너무 유리해지는 거야. 요게 만약 1억짜리였었어. 1억씩. 근데 하필이면 2억 부동산 가압류 온게 되잖아요. 전체 가치가 증가되잖아. 그러니까 요 가압류권자 너무 유리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하필 등기 해주되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하필 제한 목적인 요 가압류 목적인 권리가 이 전체 부동산이 아니라는 거야. 요걸 비율로 계산해 봐. 요거 제가 계산하기 500씩 나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필지 중에서 요게 요 절반에 해당되는 거니까 2분의 1 지분 부분만 요것만 가압류인 거로 해주면 된다는 거야. 전체를 가압류하지 않고 요 지분에 대한 가압류로 바꿔주면 된다는 거야. 즉 하필 등기 해주되 요 하필 제한 목적물이 권리가 뭐라고? 요 지분으로 해준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만약 요 15일 요 사이에 그 사이에 소유권 변동이 생겨서 만약 요거는 B로 넘어가 있더라. 그 15일 그 중간에 이건 A 건데 요 6월 15일 날 B로 바뀌었어. 그럼 등기관은 6월 20일 날 하필 등기하려고 보니까 소유자가 안 맞네. 소유자가 다르니까 하필 등기 안 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지적공무원이 10일 날은 일치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안 맞는 거야.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서로 양 장부 간에 불일치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이때도 하필 등기 해줘라. 다만 요걸 하필 등기 하게 되면 도대체 누구 거냐 이거. 이때는 요 사람들의 공유관계 A, B 공유로 하되 면적 비율대로 2분의 1씩. 요때 인감증명서 아까 하필 제한 특례에서 각 인감 처음 버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추가된 부분인데 아직
중개에서는 언급조차 않고 있죠. 오래된 겁니다. 자, 이렇게. 자, 하필 제한 문제는 지적에서 얘기한 거나 등기는 똑같아요, 원래는. 근데 등기법은 뭐가 더 있다고 38조에 하필 특례가 나와. 이건 언제냐? 시간적으로 지적에 따라 합병 절차를 마치고 하필 등기하기 전 사이에 변동이 생겨야 돼. 요때만. 그럼 무조건 하필 등기 할 수 있는데 지분에 대한 거로 하든 공유관계로든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이 여러분들 보세요. 요약집은 33페이지가 하단에 나온 게 등기기록 개설 폐쇄 문제 아까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너무 복잡하니까 지금 하필 제한 문제는 요약집은 34페이지 나와 있고요. 자, 강의 노트는 21페이지 보세요. 다 핵심만 정해놨으니까. 하필 제한은 등기법 37조 1항은 임차권이나 창설적 공동주당 용익물권 이외의 권리가 있으면 하필할 수 없어. 근데 특례는 전제조건, 적용 전제조건이 뭐라고? 합병에 따른 지적 정리 후 하필 등기하기 전 요 사이에 변화가 생겨야 돼. 이 사이에 합병 토지 일부의 소유권 이전, 즉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는 하필 후 토지를 공유관계로는 하필 등기, 이렇게 공유로 만들어서 하필 등기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 하필 제한 사유, 즉 아까 가압류 같은 게 생겼다고 봐요. 그때는 그 권리 목적물을 하필 제한 권리 목적물 하필 후 토지의 지분으로, 즉 이분의 지분만 가압류한 거로 해가지고 이것을 하필 등기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특례 문제예요. 그러면 등기 문제에서 합병 절차를 마치고 하필 등기하기 전 요거 많이 나오면 무조건 하필 등기 할 수 있어.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요거 잘 이해해야 돼요. 여기서 자, 권리 변경 등이 권리 내용이 바뀌는 거야. 전세권의 전세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하거나 존속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거나 이게 다 뭐다? 권리 변경. 권리 변경은 공동신청으로 혼자 못합니다. 이때 등기상 이해관계의 존재하면 이해관계의 승낙서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했지. 이게 해마다 요새 최근에 자주 나와요. 제가 10년 전부터 해줬는데 그 초기에도 해줬는데 요새 와서 요 수준에 등장했어요. 중개사 시험 문제 요새 와서. 옛날에는 뭐 나오지도 않았어. 이런까지 물어보지도 않았어. 그러면 여기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무엇이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무엇이냐? 이걸 알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첫째, 등기부에 나와 있어야 돼. 기록이 돼 있을 것. 그 다음에 양립 가능성이 있을 것. 동시 존재해야 됩니다. 당해 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볼 우려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등기상 이해관계인, 여기서 이해랑 이익이나 손해 이런 말 쓰지만 이익은 안 되고 손해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는 것은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따라서 등기부에 나와 있지 않으면 이해관계 아니고, 양립 가능성이 없으면 이해관계 아니고, 이익을 보는 자 이런 사람은 이해관계 될 수가 없습니다. 요 요건을 비교해 보세요. 요건 되지만 이건 안 된다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이 부동산 A 소유 부동산에 B에게 저당권 설정해서 채권에 1억짜리 하나, 그 다음에 전세권자 전세금 1억짜리 하나 있어. 자, 여기 두 명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갑이라는 사람은 또 얘한테 돈을 빌려주고 채권자가 있어. 이때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1억에서 2억으로 증액하려고 그래. 증액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등기부 어떻게 나왔다? 저당권 등기는 등기부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1순위 저당권자가 있고 2순위 전세권자가 있다. 이 상태에서 1순위 저당권자인 B가 이 저당권 피담보 채권을 2억으로 증액시킨다면 얘는 C는 등기부에 나와 있지? 동시에 존재하지요? 이걸 증액하면 얘는 손해보지? C를 뭐라고 한다? 이해관계. 근데 갑도 얘가 증액되면 손해보지만 얘는 이해관계 아니야. 나와 있지 않잖아, 등기부에. 알았어요?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존재한다면 먼저 이해관계인 판단할 때 반드시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는 이해관계인이 항상 이해관계이냐? 이걸 만약에 감액했어. 7천만 원 줄이려고 그래. 7천만 원 줄이면 감액 등기. 감액을 하게 되면 얘는 등기부에 나와 있고 양립 가능성이 있지만 얘는 이익을 봐. 이해관계 없어. 이때는 또. 감액 등기할 때 이해관계 없어요. 여기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해관계인이 아니고 어떤 등기냐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선순위권자가 증액되면 손해보니까 이해관계인, 선순위권자가 감액되면 이익을 보니까 이해관계가 없어. 이때는. 이해돼요? 네. 그러면 이해관계인 요건을 충족해야만 이 사람의 승낙서가 문제가 된다. 승낙서가. 그래서 만약 여기서 아까 증액할 때는 이해관계 있다고 했잖아. 증액하면 이 사람은 손해보니까 이해관계인입니다.
그러면 자 증액을 한다. 2억을 올리려고 그래. 그러면 얘 손해 보니까 이해관계냐. 그럼 이해관계는 이 사람의 승낙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승낙을 하면 어떻게 해준다? 요게 부기등기로 1번 부기로 1번 저당권 변경 이걸 2억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1억은 지워버려. 그럼 B는 얘가 승낙해 줬으니까 이 부동산에 대해서 1순위를 유지하면서 2억 전액에 대해서 1순위권자라는 얘기야. 이 부동산이 경매로 나가서 2억에 낙찰됐어. 그럼 2억 전액을 B가 다 가져가면 끝나버려. 이렇게 해놓기 때문에. 자, 승낙을 하면 어떻게 했다고 여기? 부기등기로. 그럼 만약 승낙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걸? 주등기로 한다는 거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당권. 자, 이 순위 만약 전세권자 여기서 C가 승낙을 안 했어. 난 승낙할 수 없다. 안 해줬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 변경 등인 해라 그래도. 근데 주등기로 해야지 부기등기 못 한다는 거야. 주등기로 1번에 저당권을 바꾸겠어요. 저당권 변경하겠어. 피담보 채권액을 얼마로? 지금 2억으로 증액했어. 이렇게. 그러면 1순위 저당권자 B는 자 액수를 피담보 채권액 2억으로 증액했지만 C보다 1억만큼은 C보다 선순위지만 2억 중에서 1억을 뺀 차액은 후순위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권리 변경 지금 이게 무슨 등기예요? 권리를 변경하거나 경정하는 권리에 대한 변경 경정 등기인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요 승낙서 유무에 따라 승낙서 있냐 없냐에 따라서 승낙서 있으면 무슨 등기? 부기등기 없으면 무슨 등기? 주등기. 부기등기로 할 땐 종전 내용을 다 지웠습니다. 자 주등기로 할 땐 종전 내용을 지우지 않죠. 이거 지우지 않 그대로 살려놨어요. 여기 그대로 지웠어요. 이거 알았어요? 요 내용이 여러분들 강의 노트 하단에 보세요. 21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정리해놓은 게 있지? 등기상 이해관계인한 세 가지 조건을 갖춰라. 그 다음 이해관계 승낙서가 문제되는 것이 권리 변경 경정 등기에서 첨부하면 무슨 등기? 부기등기로 하고 종전사항 다 지웠고 첨부하지 않으면 무슨 등기? 주등기하고 종전사항을 지우지 않는다. 주말이라는 걸 지운다는 거예요. 주말. 우리 토요일 일요일 이걸 주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붉은 선으로 말소를 했다. 이렇게 이걸 주말. 빨갛게 그린 걸 주말이라고 지운다. 빨간 선으로 실선으로 말소하는 걸 주말이라고 표시해. 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권리 말소나 말소 회복 등기에서 이거 또 나와. 요 이해관계 똑같이 어디서 나온다고? 여기 변경 경정 등기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어디서 또 나온다고? 말소 등기나 말소 회복 등기하면 또 나와요. 그럼 여기 다 정리하면 끝납니다. 볼 것도 없어 여기서. 그러면 이해관계인 존재할 때 예를 들어서 말소 등기 시 이해관계 있으면 승낙서가 문제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말소할 때 자 이 부동산 A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말소 등기 하려고 봤더니 자 1순위 전세권자가 있습니다. 자 A 소유 부동산 전세권자가 있어. 그러면 A가 소유자가 은행에 돈을 빌린 게 아니라 이 전세권자가 C로부터 돈을 빌리고 여기다 저당권 설정해줘서 이게 전세권 목적 저당권 1번 전세권부 저당권 설정 이 상태에서 전세권자하고 전세권 설정자가 이 전세권 등기를 말소하려고 그래. 그럼 전세권 등기 말소하게 되면 이 저당권자는 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저당권이 목적인 권리, 즉 전세권을 담보로 잡아놨는데 목적인 권리가 없어지면 얘는 등기부에 나와 있고 동시 존재하고 이걸 말소해버리면 저당권이 목적인 권리가 날아가니까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관계인이 있어. 그러면 말소할 때 이해관계 있으면 얘의 승낙서가 문제돼요. 그러면 승낙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승낙서가 있으면 등기를 받아줘요. 말소 등기 해줘. 없으면 승낙서가 만약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없다면 등기를 안 해줍니다. 각각. 알았어요? 그래서 아까 권리 변경 경정 등기 아니라 지금 권리를 말소하거나 부적법 말소 등기를 회복할 때 말소 회복 등기할 때는 이해관계인 승낙서 있으면 뭐 한다고 등기를 수리해주고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 등기를 안 해줍니다. 각하대. 여기가 다르지? 자, 얘가 승낙을 해줘야 되는데 승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승낙서를 받아가려면
이 시 승낙을 받아가야 말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소가 얘가 의무자, 설정자, 권리자 돼서 공동신청으로 이걸 말소하는데 전세권부 저당권을 말소하려면 즉 전세권 말소하려면 요 저당권자의 승낙서가 있어야 돼요. 그럼 승낙서 어떻게 받아갈까? 에? B는 뭐야? 얘는 채무자, 얘는 뭐야? 채권자지. 돈을 갚아줘야 이거 도장 찍어준단 말이에요. 돈을 안 갚으면 말소할 수 있어 없어?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권리 말소나 말소 회복 등기에선 등기상 이해관계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 승낙서가 있어야만 등기할 수 있고 없으면 등기 자체가 안 돼. 다르죠? 다시 한번 아까 권리 변경 경정 등기에선 승낙서가 있으면 뭐 한다고? 부기등기. 없으면 뭐 한다고? 주등기. 등기 됐죠? 근데 말소 등기 오면 승낙서 없으면 등기를 못해. 있으면 할 수 있고. 작용하는 게 다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볼게. 말소 회복 등기에서 이해관계 문제 또 특이한 게 하나 있어. 뭐냐면 말소 회복 등기는 말소 등기와 달리 이해관계인 판단한 시점이 문제돼요. 왜냐하면 자 이해관계인은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갖추라겠죠. 그럼 여기 손해 여부 판단할 때 만약 어느 등기부에 어느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 가지 권리가 있어. 1순위 만약 전세권자가 있다. 2순위 저당권자가 있다. 3순위 뭐 근저당권자가 있다. 이런 소유권 이외의 권리, 채권 최고액 1억짜리 시가 있어. 여러 명이 등기했을 때 이 세 가지 등기 동시에 병존할 수 있지.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은 하나의 부동산에 세 개 동시에 있어도 되죠? 배타적인 물건이 아니잖아 서로 간에. 이게 뭐야? 양립 가능하다. 세 개 동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세권 등기하면 저당권 설정할 수 없어요? 있지. 저당권 있다고 근저당 설정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이 세 가지는 동시에 존재하니까 다 뭐라고? 양립 가능하다. 그러면 만약 이 세 가지 등에서 말소 등기를 하려고 왔어. 말소 등기 무엇이 말소했냐? 여러분 이해 편을 위해서 약식으로 합니다. 자 여기 저당권을 말소했어. 요게 말소했습니다. 요게 말소했어. 그러면 전세권자는 얘는 어떻게 돼? 손해를 봤어? 이익을 봤어? 에? 여기 손해봐 이익을 봐 얘? 전세권자 아무런 영향이 없어. 선순위권자는 후순위권자 말소든 말든 아무 영향이 없어요. 아무 영향이 없으니까 이해관계 아니지. 그 다음 요 후순위권자 보세요. 근저당권자는 저당권자가 말소되면 어떻게 돼? 순위가 승진되지? 그러니까 이익을 보지? 자 그럼 보세요. 말소 등기 하려고 봤더니 손해보는 사람 있어 없어? 여기 손해보는 사람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해관계 있어 없어? 없어. 이거 말소할 때 아무도 이해관계 없어. 얘는 아무 영향 안 받고 얘는 말소해주면 고맙다고 인사만 해줘. 감사합니다. 순위가 승진돼 버려가지고 이익을 봤잖아. 손해본 사람이 없지? 말소 등기 시 이해관계 없으니까 그냥 말소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보니까 요 저당권 등기가 채권액이 반은 남아있는데 부적법 말소했어. 잘못 말소한 거야. 그럼 무슨 등기 해야 돼? 말소 회복 등기를 해야 돼. 말소 회복 등기를 해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6월 10일 날 말소했더니 이땐 이해관계 없으니까 말소했어. 잘못된 걸 알고 6월 20일 날 말소 회복 등기 하려고 그래. 살려내려고 그래. 그러면 요게 다시 살아나면 위에 전세권자 영향이 있어 없어? 영향이 있어 없어? 여기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선순위권자는 밑에 죽든 살든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럼 여기 밑에 보세요. 여기 요 근저당권자는 어때? 얘는 선순위권자가 말소됐다가 살아나 버리면 좋아요 나빠요? 손해보지? 여기까지는 아무 이상 없죠. 손해보지? 그러면 보세요. 말소 등기할 때 6월 10일 날은 이해관계인이 없었는데 말소 회복 등기하려고 보니까 이해관계인이 생기네? 그러면 날짜, 여기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 이 날짜를 기준으로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이해관계인 판단할까? 예? 말소 회복 등기를 할 때 손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언제로 보여야 돼? 10일 날이야? 20일 날이야? 여기 회복 등기시. 이걸 다른 말로 말소 등기시가 아니라 요 말소 등기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요 제3자, 요 C를 제3자예요. 이 제3자의 권리 취득시. 요때가 아니고 회복 등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서 손해를 봤으니까 이해관계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해.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할 때 이해관계 존재하면 뭘 넣어야 된다? 승낙서를 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알았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말소 회복 등기에선 손해 여부 판단 기준 시점이 언제다? 말소 등기 시인 제3자 권리 취득 시가 아니라 회복 등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럼 시가 만약에 나는 절대로 승낙서 도장 안 찍어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소송해야지. 분쟁이 생겼으니까. 협조를 안 하잖아요. 그럼 소송하면 얘는 이길까 질까? 왜 질까요? 만약 C가 스스로 이 사람 돈을 갚아줘서 말소했다면 모르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냥 단순히 올라간 거 아니야. 이게 잘못된 거 원래 돌아가라 해서 불만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법적으로 승낙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줍니다. 판례가. 알았어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이해관계가 중요한 내용이야.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 등기에 나와 있어야 되고 양립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손해볼 우려가 있어야 돼요. 이가 문제되는 등기 네 가지 등기야. 권리 변경 경정 등기, 권리에 대한 말소나 말소 회복 등기 네 가지만 문제되고 멸실 등기 같은 것은 이해관계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알았어요? 자, 이런 네 가지 등기에 문제되는데 권리 변경 경정 등기에서는 승낙서가 있으면 부기 등기 없으면 주등기. 즉 승낙을 하든 않든 다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나 권리 말소나 말소 회복 등기에서는 승낙이 있으면 수리해주고 없으면 각하. 승낙서가 있어야만 등기할 수 있고 없으면 등기 못한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게 손해 여부 판단하는 기준시가 이 기준 시점이 말소 회복 등기에서는 언제 말소 등기 시인 요 제3자의 권리 취득 시가 아니라 말소 회복 요 6월 20일 날 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런 얘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말소 등기 시인 이해관이 없었는데 회복 등기를 하보니까 이해관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예. 요 원리만 알면 다 이 관통하는 원리가 다 이거야 똑같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약 강의 노트 21페이지 맨 아래다 써놓을만 하죠. 권리 말소나 회복 등기할 때 승낙서를 첨부하면 어떻게 한다고? 수리해 줬고 첨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 각하. 등기 자체가 안 돼. 이렇게 해서 이해관계 문제 다 정리하고 나면 나머지 자동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좀 힘들지? 좀 쉬었다 할까요 또? 잠깐씩 여러분들 이제 한 4시간 정도면 머리가 아파 지진나고 등기법은 특히 지적은 단순히 그냥 넘어가는데 등기는 뭐 별게 다 나오잖아. 또 문제 풀다 보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양한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 원리들을 알고 이제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다음 중 이해관계 문제 지문에 한두 개씩 여기저기 막 팍팍 뜹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이해관계 다 이런 원리를 알았으니까 말소 등기 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럼 맞아 틀려? 말소 등기 시 이해관계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맞아 틀려? 말소 등기할 때 첨부하여야 하지. 첨부 안 되면 각하되니까 첨부하여야 한다. 지문 맞는 거야. 이해관계 말소 등기 시 이해관계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부기 등기로 한다. 맞아 틀려? 틀리잖아. 이 원리를 지금 이걸 이해를 해야만 문제 지문들이 팍팍 뜨는 내용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지문이 여기저기서 한두 개씩 막 다 골라가지고 막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체를 공부 못하고 나면 뭐 이거 이해를 못하면 이런 말들이 왜 나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기출문제 보더라도 이런 문제 계속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쉬운 문제는 이해관계는 할 때 여기서 아까 여기 이익을 보는 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고 손해보는 사람만 얘기했죠? 근데 어려운 문제는 양립 가능성 여기서 나와. 양립 가능성이 있으면 이해관계이지만 없으면 이해관계 아닙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배타적 물권이 아닌 권리끼리는 양립 가능성이 있지. 근데 소유권이나 용익권 중에 지상권, 전세권 등은 서로 간에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양립 가능성이 없어요. 그걸 상호간에 비교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자주 나와. 자, 어느 부동산을 보니까 권리 변동이 생겼어. A로부터 소유권은 B, 그 다음에 현재 C로 넘어갔는데 이 중에서 B 명의 등기가 말소돼서 이게 부적법 말소했다. 잘못 말소했어. 부적법 말소됐기 때문에 말소 회복 등기 하려고 그래. 말소 회복 등기. 할 때 요걸 살려놓으면 자, 이 C는 어떻게 되느냐? 자, B가 잘못 말소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살려놓게 되면 소유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소유자 누구라는 거야? 부동산의 소유권이 몇 개 있어요? 자, 이 부동산의 소유권이 몇 개 있을까?
소유권 몇 개? 하나밖에 없지. 소유권은 A가 B한테 넘어갔고 B가 말소했거나 C가 취득했어. 근데 보니까 B 등기 잘못 말소했어. 이걸 살려놓아야 돼. B 등기를 살리려면 전제가 뭐야? C가 소유자면 돼야 안 돼요? 소유자가 두 명 있어. B도 소유자, C도 소유자 두 명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 이런 일이 없어. 양립 가능성이 없어. 소유권 상호간에 뭐가 없다고? 양립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 B를 살리려면, 얘를 살리려면 전제가 뭐부터 해야 돼? C부터 말소해야 돼. 이거 말소하고 여기 B를 살려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C를 말소하게 되면 얘는 소유권이 없어지니까 손해보잖아. 손해보니까 이해관계이냐 물어봤을 때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왜? 양립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 상호간에는 양립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C 등인 말소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이 아니니까 뭐가 필요 없다? 승낙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는 B가 말소 회복되려면, 얘 먼저 살려놓으려면 전제가 첫째 이거부터 말소하고 두 번째 얘를 회복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면 B가 말소 회복되기 위한 전제로서 먼저 말소 대상이 될 뿐 이해관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에? 양립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 상호간에 뭐가 없다고? 양립 가능성이 없어. 동시에 소유자가 두 명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이해관계 아니면 뭐가 필요 없다고? 승낙서가 필요 없다는 얘기야. 여기서 말소나 말소 회복 등기에서 이해관계 따지는 건 뭐 때문에? 승낙서 때문에. 그럼 승낙서 때문에. 알았어요? 예. 자, 이런 내용까지 알아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갑자기 여러분들 복잡한 내용들 조금 공부했습니다. 더 이상 복잡한 게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보고